1번 분들 어서오세요. 1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가, 특히 사랑하는 데 있어서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식으로 사랑을 하고 나를 어떤 식으로 지키는 사람인지 여러분들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런 리딩을 할 건데요. 지금은 딱히 정해둔 질문은 없지만 여러분들을 탐구하는 리딩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우리 1번 분들은 일단 여러분들에 대해서 그냥 생각하고 보자기로 뽑아볼게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 1번 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뽑아봅시다. 첫 장부터 되게 강렬한 카드가 나왔네. 일단은 우리 1번 분들은 기본적으로 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안에 사랑도 많고 또 받아온 사랑도 많고, 그러니까 사랑을 할 줄 아는 분이다.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사랑을 줘야 행복한지도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막 방어적인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빠지면은 나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 사랑이라는 그 경험을 되게 충만하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잊기가 쉽지 않고, 또 여러분과 함께 함으로써 사랑을 배우고 알아가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X, 또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의미 있는 관계를 맺었다 하는 사람들은 꼭 애인이 아니라 친구로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있을 때, 아, 사람이 마음을 나누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거를 배우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을 거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뭐랄까, 혼자 있더라도 혼자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은 내가 혼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꼭 그 식물을 좀 많이 키운다던가, 아니면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다던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뭔가 꾸준히 길러내는 그런 대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런 게 없다고 지금 하시면 그런 대상을 두는 것도 좋아요. 결국 사랑이 연애를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덕질을 하면서도 사랑을 할 수가 있죠. 내가 누군가한테 관심을 쏟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대상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알아가고 하면서 사랑이라는 에너지를 이렇게 뿜을 수가 있는 거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은 꼭 마음을 쏟을 대상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내 자신이 충만해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은 굉장히 뭐랄까, 생각도 깊고 지혜도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 깊게 막 이렇게 파고들고 분석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발산하고 그 에너지를 뭐랄까, 되게 건강하게 표출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심각하게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기분 좋게 풀어내는 사람. 기본적으로는 따뜻한 에너지가 있어요. 그리고 안정적인 사람들이에요. 뭔가 저는 사주를 잘 모르지만 사주로 치면 흙의 에너지가 되게 많은 사람들. 뭐 황소자리나 뭐 이렇게 땅과 관련된 원소들과 관련이 있는 그런 원소를 많이 가지신 분 같아요. 뜨거움도 있고, 뭔가 저도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사실. 저는 되게 뭔가, 그러니까 저는 물이 좀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따뜻하고 누군가를 안정감 있게 딱 지탱을 해주고 나 스스로도 이렇게 지탱을 해주는 이런 인물이 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딱 그런 에너지를 지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여태까지 막 사랑을 중시하고 뭐 따뜻한 에너지에 긍정적이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현실적인 감각도 굉장히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뭔가 돈을 굴리는 일에도 재테크에도 굉장히 감각이 있으시고, 또 내가 뭔가 하기로 했으면 이렇게 좀 신뢰감이나 충성심 같은 것도 있는 분이라서 뭐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그런 재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사랑과 관련된 일을 하셔도 되게 잘하실 것 같고, 또 돈을 굴리는 일을 할 때 특히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서 하는 그런 일들이 잘 맞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정을 꾸려도 굉장히 잘 하실 분이세요. 내가 새로운 가정을 만들지 않아도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꼭 내 자식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조카한테 계속 마음을 쏟는다던가 아니면 내 반려동물하고 너무나 이렇게 안정적인 생활을 한다던가 아니면 내 제자를 길러낸다던가 이렇게 나만의 그런 울타리를 나만의 방식으로 아름답게 가꾸는데 소질이 있는 분이다. 정성적으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우리 여러분들이 이런 너무나 따뜻하고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일단 그러면 외적으로는 여러분들 매력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볼게요. 외적으로. 왜 자꾸 이 카드가 약간은 도도한 이미지가 있네요. 진짜 함부로 이렇게 다가가기 쉽지 않은 표정은 약간 무뚝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미 막 예를 들면 분위기가 저 사람은 좀 오래된 애인이 있을 것 같아. 되게 안정적일 것 같아 하는 그런 바이브가 있어서 딱 다가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남한테 딱히 관심 없는 듯한 그런 무심한 표정들이 있거든요. 외적인 분위기. 신기해. 진짜 그쵸? 약간 무심한 그래가지고 뭔가 다른 사람들이 다가오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이성들도. 그러니까 뭐 연애 관계로 엮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진입 장벽이 높다고 느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신한테 관심이 없을 거다. 그리고 나보다 잘난 사람 만날 것 같아. 눈이 높을 것 같아 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다른 세계 사람처럼 보이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엄두를 못 내는 그런 이미지, 도도한 이미지, 참 괜찮은데 나는 좀 넘보지 못할 것 같다 하는 괜히 좀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한테 들어오는 사람들이 여태껏 나는 관심 없는데 왜 저렇게 얼쩡거리는 거야 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았을 것 같고 만난다면은 좀 괜찮은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나야지 여러분들 성이 안 차서 이렇게 많은 연애를 해오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날 거면 제대로 만난다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그게 겉으로도 드러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랑을 하고 이렇게 어떤 의미 있는 관계를 맺어 나갈 때 여러분들의 그런 매력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어떤 사랑을 하는 사람인지 볼게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랑을 하는 사람인가요? 어머, 여러분들은 약간 나는 낭만적인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은 그래요. 이렇게 되게 재밌는 게, 사랑을 시작할 때, 재고 따지는 게 별로 없어요. 내 마음이 가는 건데, 막상 이 사랑을 하는 방식이 로맨틱하고 뭐 이벤트 한다거나 뭐 다정한 말,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고 이런 것보다는 내 현실을 돌봐줄 수 있는 사람 이거를 사랑이라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사랑을 할 때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냥 말만 이렇게 입안의 혀처럼 되게 다정하게 하는 그게 아니라 내가 현실적으로 너를 어느 정도 그러니까 생각을 하냐. 진짜 신경을 쓰는 거는 이게 말이 아니라 달콤한 말이 아니라 현실이다. 약간 이런 사랑을 지향하는 분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되게 뭐라 그러지? 사랑에 빠질 때는 재고 따지는 게 없지만 사랑에 뭔가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이 나한테 의미가 있다 하면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바뀌는 그런 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내가 짝을 만나면 이 사람한테 충실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의리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만날 때도 그 의리를 되게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한테 마음이 좀 안정적이냐, 이렇게 감정의 온도랑 상관없이 나한테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냐 이게 되게 중요하신 분 같고 여러분도 또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자신의 사랑 방식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저는 이게 굉장히 높은 차원의
정서적인 만족감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분위기 타서 이 사람이 나를 뭐 귀엽게 막 예쁘다는 듯이 쳐다보고 이런 피상적인 게 아니라 진짜 나를 책임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내 뭐랄까, 약간 존재적인 안정감을 주느냐, 이게 중요한 거면은 되게 만족하기 어려운 타입이라고 생각을 해요. 연애할 때, 사랑을 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애를 해왔을 때도 뭔가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많았을 것이다. 왜냐면 내가 바라는 게 어쩌면 이상적이기 때문에.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뭐 처음에 누구 좋아할 때는 뭐 그 분위기가 얼마든지 좋을 수 있죠. 근데 진짜 내가 이 안에서 내가 뭘 해도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사람을 만나는 거는 너무 쉽지가 않다. 근데 여러분들은 뭔가 이런 안정감, 이 사람한테 확신이 있으면 그런 안정감은 이렇게 꾸준히 보여주는 사람이고,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네가 어떤 사람이든, 내가 이전에 너한테 확신을 얻었다면 난 네 옆을 계속 지킬 거야 하는 그런 의리가 있는 분으로 보여요. 음,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짝들도 여러분들의 그런 뭐랄까 안정감 있고 확신에 찬 그런 직진 형태의 그런 면모로 그런 면모 때문에 여러분들을 떠나지 못한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곁을 지키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주는 그 확실한 메시지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계속 남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사람 마음을 모르겠어요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약간 어떻게 어떤 사람들한테 좀 먹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속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애타게 하는 그런 게 있죠. 근데 여러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고 따지는 게 없다고 했잖아요. 나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야. 아니면 아예 아니고 기면은 난 네 옆에 있을 거야 하는 그런 확실한 메시지. 이걸 주는 사람들의 그 진가를 모르는 사람들은 사실 좀 인복이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곁에 남는 사람들,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그런 확실한 면 때문에 여러분 옆에 있는다. 음. 아,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딱 뭔가 누군가한테 확신을 가지면 되게 충실하지만 여러분들도 그런 게 있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이 변해요. 그러면 또 약간 미련 없이 떠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짝들이 불안해하는 건 이거래요. 여러분들이 언제 떠나도 미련이 없는 사람 같아서 그게 좀 불안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있던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주는 확실함, 안정감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남고 싶어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들은 막상 떠날 때 미련 없이 떠날 것 같아서 그 점이 가장 무섭고 두렵다고 합니다. 되게 멋있는 사람이네요, 우리 1번 분들. 음. 우리 여러분들 같은 이런 사람한테는 어떤 짝이 어울리는지 보면서 마무리를 해볼게요. 우리 1번 분들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됩니까? 오, 신기하다. 여러분들 완전 안정적인데 상대는 뭔가 그 알 수 없는 분위기를 풍기고 아, 생각보다 되게 뭐라고 해야지? 저는 좀 비슷한 부류를 만나야 안정적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의외로
이렇게 내면에 굉장히 많이 복잡함을 가진 사람한테 끌리고 또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서로가 또 잡아줄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되게 열정적이고 즉흥적인 사람하고 잘 맞는다고 나와요. 우리 신기한데? 아, 아. 약간 여러분들 그런 게 있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되게 매력적이고 끌리는 것 자체가 좀 리스크가 있다고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끌리고 또 둘이 잘 맞는다고 하거든요. 왜 그러냐 이를 봤더니 이런 즉흥성을 가진 사람들, 내면에 엄청난 에너지가 있지만 그게 겉으로 잘 이렇게 드러나지 않고, 그러니까 뭔가 사연도 많아 보이고 생각도 많아 보이는데 과묵한 사람들 있죠. 그리고 행동을 할 때 확 지르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한테 여러분들 끌리고 잘 맞아요. 근데 왜 그러냐? 왜 안정감과는 거리가 먼 사람하고 끌리냐라고 봤더니 서로가 같이 있었을 때 그 시너지가, 아, 여러분들은 안정적이고 상대방은 좀 즉흥적이잖아요. 서로 상쇄가 되면서 우리 다음에 뭔가를 같이 도모해볼까 하는 그 중점에서 만나는 에너지로 수렴을 하게 해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되게 안정적이지만 이 사람하고 있으면 그 다음 단계로 도모를 해보고 싶고 그런 열정이 생기고, 상대방은 내가 이렇게 응축되어 있는 에너지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안심하고 어떤 한 방향성을 딱 지정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서로 상쇄가 되면서 다 미래를 계속 생각해보게 만든다.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좀 서로가 각자의 색깔, 각자의 결로 잘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경쟁 심리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쟁 심리가 서로를 붙들어 놓는 그런 매력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저 사람하고 있으면 자극을 받아. 약간 이런 거죠. 그래서 의외로 되게 즉흥적이고 속에 내면 알 수 없는 복잡한 사람하고 끌린다. 잘 맞는다. 신기하네. 여러분들은 사랑할 때 있어서 지켜야 될 게 뭔지 그러니까 조언을 봤어요. 근데 이거는 사람들이 다 생각을 해보는 것 같아요. 뭔가 어떤 관계를 끝날 때, 이별을 할 때 각자 항상 우선순위를 두고 결국에 놓지 못하는 뭔가가 있잖아. 예를 들면 누군가는 내 자존심, 누군가는 그래도 우리가 서로 사랑했다는 그런 뭔가 증거? 약간 이런 거라던가. 각자 붙들고 있는 그 마지막의 가치가 다들 다른데, 여러분들은 이거 같아요. 할 만큼 했다는 그런 감정? 이걸 뽑은 이유가 사실 조언으로 뽑았거든요. 여러분들이 뭔가 사랑을 할 때 꼭 지켜야 될 가치가 뭔가요? 라고 뽑았는데, 결국 이 카드는 버티는 카드이고 나를 위해서 버티는 카드이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사실 조언이 딱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여태 나왔던 카드를 보면은 워낙이 나는 내가 할 만큼 해. 그러고 거기서 다 했다고 느껴지면 난 언제든 새로운 것을 찾아서 떠날 거야 하는 그런 쿨함이 느껴져서, 사실 제가 조언 카드를 뽑았지만 어, 뭔가 조언이라고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알아서 그냥 내가 마음이 가는 대로, 예를 들면은 내가 아무리 미련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도 이 관계 안에서 내가 구차하고 미련하다는 느낌을 받아도 그냥 내가 끝이라고 느껴질 때까지 바닥을 치고 나야 훌훌 털고 일어난다거나,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만의 속도로 끝까지 버티는 거, 이게 여러분들의 그 뭐랄까 이제 고유한 특성 같거든요. 회피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피형이 아니다. 저는 회피형이 정말 싫어요. 회피.
그런 면에서 우리 일반 분들이 진짜 너무 매력 있고 멋있는 사람 같아요. 저랑 만났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우리 여러분들은 이런 사랑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카드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 리딩이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해서 좀 알게 되는데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이번 리딩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다른 주제로 뵐게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자, 2번 분들 어서오세요. 2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고유한 매력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게 특히나 사랑을 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내가 사랑할 때 어떤 매력을 가진 사람인지, 난 어떤 식으로 사랑을 하고 어떤 사랑을 받고 싶은 사람인지 알아보는 그런 리딩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한 번쯤은 고찰을 해볼 법한 내용인데,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알아야 또 관계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떤 선택을 내리고 이런 생각을 좀 더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스스로를 잘 알아야. 근데 생각보다 이런 생각을 잘 안 해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그냥 이번에는 나를 알아보는 그런 리딩입니다. 자, 우선 그냥 무작위로 우리 2번 분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뽑을게요. 2번 분들은 어떤 에너지를 가진 사람입니까? 똑 부러지는. 마음은 따뜻하지만 표현 방식은 굉장히 직선적이고 논리적이고 똑똑한 사람. 그리고 전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명확하고 클리어하고 누가 들어도 딱 이해가 가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뭔가 말을 할 때는 의미 없는 말이 아니에요. 빙빙 돌려서 얘기한다거나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뭐라는지 모르겠다. 모호하다. 이런 것과는 정반대에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하면 저거는 무슨 뜻이 있는 거구나. 메시지가 분명하구나.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특히 대화를 하면 여러분들한테 빠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말로써 상대방을 내 편으로 끌어들일 수가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되게 현실적인 사람이라서 뭔가 의미 없이 이렇게 뭔가 흩어져 버리는 대화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를 얘기할 때 목표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뭔가를 좀 합의 지점으로 가야 되고 아무튼 이 대화가 의미가 있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가치는 뭔가 우리가 함께 했을 때 만들어내는 거, 그게 의미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런 걸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고, 또 안정적인 사람이고, 또 약간은 어떻게 보면은 저 사람은, 단순히 얘기하면은, 예를 들면, 여러분 여자분이에요. 여자분들 중에 뭐래도 별 내용이 없는데 하는 행동이 너무 귀엽고 막 이렇게 보게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그 옆에 있는 또 완전히 다른 매력의 그 약간 냉미녀 스타일의 친구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너무 똑부러져요. 근데 마음이 따뜻한 거죠. 근데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이 약간 정제되고 논리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주변에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귀여운 여자분처럼 약간은 손길이 가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붙을 수가 있어요. 왠지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간 내면에 나는 누구를 돌보고 싶지가 않고 나도 돌봄을 좀 받고 싶어 하는 그런 내밀한 욕구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은 진짜 혼자서 독립적으로도 너무 잘 사는 스타일로 보인다. 이따가 여러분들은 어떤 타입의 사람과 잘 맞고 상쇄를 하면서 같이 지낼 수 있나요? 이런 질문으로도 볼 거거든요. 궁금해요. 왜냐면 제가 이런 스타일의 사람을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약간 저도 이런 류인 것 같거든요. 뭔가 머리로는 너무 많은 이렇게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거 잘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의미 없는 대화 안 좋아하고 약간 저도 좀 그런 스타일이긴 한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 제 개인적으로는 누구를 딱히 필요로 하지 않아서 그게 오히려 좀 리스크예요. 사람이 약간 나 혼자서가 아니라 누군가와 같이 해야만이 느낄 수 있는 행복감이 있는데 이게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해 버릇하다 보면은 언젠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게 내 도움을 요청할 일도 요청하는 방법도 잊어버리고 아무튼 이건 제 개인적인 일이지만 어, 이따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과 잘 맞고 상쇄되는지 이런 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타입은 보자. 일단은 지금은 이번에는 좀 연애 쪽으로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겉으로 보이는 약간 분위기적인 매력을 볼게요. 어떤 매력이 사람들을 끌어당기는지. 자, 우리 이번 분들은 어떤 분위기의 매력인가? 역시 대화가 키워드로 빠지지 않네요. 여러분들은 좀 뭐랄까 속을 알 수 없는 듯한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요. 신비스럽고 저 사람은 이제 다 알고 있는데 말 안 하는 것 같아 하는 그런 신비로운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할 말은 많은데 참고 있는 사람처럼 사실 외적인 분위기를 보는데 이런 게 나오니까 웃기네. 잠시만요. 계속 이게 나오면 일단 우리 여러분들은 그런 건 있어요. 외모 카드를 뽑았을 때 여왕과 왕 카드가 나오면 보통은 인물이 다 괜찮아요. 이제 카레 여왕 이렇게 나오면은 약간 딱 봤을 때 되게 차분하고 정제된 인상 그리고 이렇게 선이 굉장히 가늘고 깔끔한 사람들 눈빛이 살아있고 대화를 할 때 매력이 살아나는 사람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막 감정에 치우치지 않아서 뭔가 기복 없이 차분하고 그런 면에 이렇게 사람을 끌어당기는 그런 매력이 있어요. 음, 일단 외모가 다들 좀 괜찮으신 분인가 보다. 웃을 때 되게 예쁘다고 웃을 때.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은 그 눈빛이 좀 살아있는 그런 타입이거든요. 웃을 때랑 안 웃을 때 기복이 좀 있고 이게 사람이 차분한데 그 내면한 속을 알 수가 없다 보니까 자꾸 만나고 나서 집에 오고 나서 생각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마 자주 만나는 것보다 약간의 텀을 두고 만날 때 그러니까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만나지 않은 채로 여러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이 좀 길어질수록 이상하게 여러분들에 대한 호기심과 애정이 이렇게 증폭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일단 대화를 통해서 사람들을 약간 홀리는 그런 매력이 있고 그리고 내 감정이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내가 내리는 선택, 행동 이런 것들이 집에 가서 계속 생각나게 만들고 여러분들이 풍기는 분위기 그러니까 뭔가 사진을 보거나 말을 듣거나 이런 뭐랄까 감각을 통해서 보는 매력이 아니라 그걸 다 차단하고 집에 와서 그냥 여러분들 기억에서 떠올릴 때 계속 그 매력이 증폭되는 사람 이렇게 보입니다. 일단 외모가 보통 어느 정도 예쁘고 잘생긴 분들이에요. 특히 웃을 때 미소가 예쁘고 안 웃을 때랑 갭이 좀 큰 사람 이렇게 보입니다. 일단 분위기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가진 외적인 분위기 매력. 이제 좀 더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뭔가 연애를 좀 오래 하고 어떤 관계를 깊게 맺었을 때 드러나는 매력을 볼게요.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사랑을 하고 어떤 매력 있는 사람인가? 음,
어메, 검, 여왕, 왕 카드가 다 나왔네. 여러분들은 행동이 깔끔하고 화끈해요. 그러니까 막 그런 게 없어요. 막 머뭇거리고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생각하는 시간은 길지언정 선택을 내리고 나서 후회는 없는 사람. 그리고 가끔 내가 하는 행동이 어떻게 보면 즉흥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즉흥성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평소에 계속 곱씹고 생각해오고 고찰해왔던 것을 기반으로 딱 터지는 즉흥성이기 때문에 일관적입니다. 막 이리저리 튀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은 응축된 내면의 에너지가 계속 사고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이런 게 많은 대신에 이렇게 뭐랄까 밖으로 나오는 말, 선택, 행동들이 굉장히 뚜렷하고 빠르고 직관적이어서 연애를 할 때 막 이 사람하고 있으면 답답해 이런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믿고 가는 이 사람하고 있으면 뭔가 이제 싸우기도 잘 싸워지고 그러니까 싸울 때 막 감정적으로 막 저 사람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제 대화가 되는 거죠. 잘 싸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합의점을 통해서 가는 그런 싸움이 가능한 사람이다. 그리고 막 그 뒤끝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 결이 맞는 사람들은 여러분들하고 함께 있을 때 파트너십도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고 보여져요. 파트너십도. 그래서 연애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이런 반전 매력이 있다기보다 굉장히 내면도 일관적이에요. 막 로맨틱하고 알고 보니 막 감수성이 있고 로맨틱한 사람이었다 이게 아니라 사실 알고 봤더니 똑같은 걔는 굉장히 일관적이고 명확하고 뚜렷한 사람 이런 매력이 있어요. 너무 좋은데. 참. 그러면 오케이 보자. 그러네. 근데 제가 이 카드를 뭘 생각하고 뽑았냐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매력이 있고 장점이 있고 이런 매력들이 상대방을 끌어오는 상대방을 잡아놓는 그런 요소로 작용한다면 무엇이 상대방을 힘들게 하냐? 무엇이 내 애인과 뭐 배우자나 파트너들을 걱정시키냐, 힘들게 하냐 이걸로 뽑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얻는 게 힘들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짝이 되려면, 여러분들의 일원이 되려면 그 과정이 지난하다. 이게 여러분들의 벽이 좀 높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뭐 그 감수해야죠. 어떻겠어. 이렇게 괜찮은 사람을 만나려면 당연히 이게 거저 얻어지겠어요? 이 짝들은 좀 여러분들이 신뢰를 할 만한 그런 뭐랄까 그런 근거들을 많이 가져와야 된다. 상대방이 그만큼 여러분들한테 신뢰를 보여줘야 된다. 이런 게 보이는데 여러분들의 그런 짝들은 그 과정이 좀 힘들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얻기가 내가 아직 충분치 않나? 하는 그런 마음이 힘들다고 합니다. 뭐 어쩔 수 없다고 봐요. 사실 좋은 사람들 저는 이런 케이스를 보는 게 좀 힘들어요. 좋은 사람들이 좀 별로인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케이스를 보기가 힘든데 사실 이게 그래요. 사람이 좋은 것과 별개로 약간 뭐랄까 그 정서적인 결핍은 또 다른 문제라서 되게 불안한 사람한테 끌리는 그런 좋은 성격의 사람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래요. 여러분들 같은 케이스는 여러분들 막 매력 봤을 때 되게 연애를 하기에도 결혼하기에도 되게 좋은 사람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냥 딱
덜 맞는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괜히 이상한 사람한테 마음이 흘려가지고 고생하는 거 보기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여러분들은 어떤 타입하고 잘 맞는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냐? 우리 2번 분들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나요? 역시 아까 1번 분들은 좀 의외의 짝이 나왔거든요. 우리 2번 분들은 약간 결이 비슷한 사람이 나왔어요. 상대방 되게 성실하고 공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내 짝이, 내 배우자, 내 파트너가 하는 노력을 알아요. 알아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저 사람 왜 내가 열심히 하는 거 모르지? 왜 내가 마음을 쓰는 거 모르지? 왜 나만 힘들지? 이런 마음이 안 들게 할 거예요. 이런 사람 만나는 게 되게 쉽지가 않잖아요. 이 소중한 관계에서도 내가 얼만큼 신경 쓰고 배려하는지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되게 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 여러분들의 짝은 되게 성실하고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 가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노력도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그 불확실한 사인을 주지 않으려고 또 노력을 하는 사람이고, 약간 뭐랄까 정직하다고 해야 되나? 정직함하고 조금 다른데 투명해요. 예를 들면은 나 일정이 있어요. 일정이 있는데 왜 일정이 그렇게 되는지를 설명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없게 좀 그걸 분명히 전달하는 사람이다. 다 유니콘인데 유니콘끼리 만난 느낌인데. 자, 근데 웃긴 거는 두 분이 이렇게 막 되게 결도 비슷하고 한상이 짝 같잖아요. 근데 막상 둘이 만났을 때 생각보다 합치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누구 하나는 잡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신뢰가 관건인 것 같아요. 신뢰를 쌓고 한 명은 그 신뢰를 쌓는 기간 동안 좀 뭐랄까 우직하게 그 견뎌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 중에 하나가. 그래서 그 과정이 겉으로는 평온해 보여도 사실 내면은 쉽지 않을 것이다. 서로가 서로를 믿는 과정에서 뭐랄까 많이 내면과 싸울 것이다. 이런 게 보이기는 해요. 근데 한 번 맞으면은 서로 신뢰를 쌓으면 진짜 오래 가는 안정적인 커플. 결혼해서도 너무 궁합이 잘 맞고 서로 믿고 가는 커플 이렇게 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너무 부럽다. 거의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결혼입니다, 이거는. 자, 여러분들을 위한 조언 한 장. 사실 조언이랄 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들 알아서 잘하고 계셔가지고. 맺고 끓음. 근데 여러분들의 장점이잖아요. 이 확실히 하는 거. 맺고 끊음이 분명하고 내 메시지 분명히 전달하고 질질 끌지 않는 것. 그러니까 생각은 충분히 하더라도 내 직관과 또 내가 생각하는 도리 이런 걸 생각했을 때 내 뜻에 따르는 것. 그러니까 상대방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했을 때 옳고 그름을 확실히 따르는 거.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그런 게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행동을 했을 때 그것에 합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거. 그래서 의외로 여러분들은 의외가 아니지. 여러분들은 막 감수성이 많은 타입들하고는 잘 안 맞으실 것 같아요. 감수성이 많더라도 결국 내리는 선택이 뭐랄까 내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하고 이성적인가 합리적인가 이런 게 다 맞는 사람을 만나야지 내 감정에 따라서 이렇게 이리저리 변하는 사람하고는 절대 만날 일이 없겠다. 우리 이번 분들은 좋은 짝 만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혼자서도 일단 너무나 안정적이고 본인도 좋은 파트너가 될 준비가 다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대화가 잘 맞는 사람 그리고 대화를 했을 때 좀 건설적인 사람 이렇게 만나면 여러분은 뭐 걱정할 게 없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2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다른 주제로 뵐게요. 열심히 들어가세요. 3번 분들 어서 오세요. 3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진 고유의 매력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거는 내가 사랑을 하면서 어떤 사랑을 하는 사람인지, 어떤 사랑을 주고 어떤 류의 사랑을 원하는 사람인지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런 리딩이 될 겁니다. 뭔가 관계에 있어서 나 자신을 좀 알아야 또 그런 것도 필요하잖아요. 내 자신에 대해서 아는 거. 또 내가 모르는 나의 중요한 그런 가치, 매력이 있는데 이것을 많이 지나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강점이 있고 그런지 내 스스로 나를 어떻게 지탱해 줄지 그렇게 알기를 바라서 하는 리딩입니다. 자, 우리 3번 분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일단 무작위를 한번 뽑아봅시다. 우리 3번 분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이렇게 오, 굉장히 매력 있는 사람이네요. 우리 여러분들은 일단 활동적입니다. 이게 뭔가 내면에 응축된 에너지도 많거니와 제 생각도 많은데 막 이게 계속 내면에서 막 맴도는 그런 에너지가 아니라 밖으로 표출을 하는데 그 표출하는 방식이 굉장히 매력적이면서도 이렇게 뭔가 사람들을 납득시키는 그런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런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독립적이긴 하지만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뭐가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에서 과거의 관계에서 상처받은 것도 많고 근데 그 상처를 그냥 상처로 남겨두는 게 아니라 내 지식으로 바꾸는 거죠. 여러분들은 스스로 고찰하고 뭔가를 배움으로 승화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지혜롭고 현명하다는 느낌이 보이고 그리고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뭔가 알맹이를 추구하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배우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내가 배운 것을 남들하고 나누고 그러니까 공유하고 그런 지적인 유희도 굉장히 즐기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가 굉장히 매력적이고 여러분들은 특히 같은 뭐랄까 예를 들면 공부하는 곳 일을 하더라도 계속 반복되는 일이 아니라 뭔가를 창조해내는 그런 집단에서 여러분들의 매력이 배가 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가져온 그런 자산들, 이제 지적인 자산들, 경험들 이런 걸 매력적으로 풀어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많이 꼬인다. 근데 여러분들이 사람을 대하는 그 방식도 굉장히 상식적이고 공정하고 뭔가 막 그 플러팅을 하면서 사람을 약간 이렇게 말이 좀 그런데 그러니까 갖고 노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사람을 약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되게 저 사람 참 괜찮다 하는 그런 매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이군요. 그리고 사람들하고 어울릴 때 확실히 막 매력이 피어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막 살아가면서 사람 때문에 힘들고 그런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고통을 통해서 뭐랄까 매력이 배가 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지 싶겠지만은 예를 들면은 이런 말 있잖아요. 막 되게 창피한 일이거나
되게 창피한 일이 생겼거나 아니면 겪고 싶지 않은 일이 생겼는데 꼭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냥 에피소드 하나 만들었다고 생각해. 약간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에피소드가 여러분들은 그 에피소드를 되게 재밌게 만들어내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여러분들이 뭐를 겪었을 때 그냥 과거의 일로 남겨두는 사람이 아니라 거기에서 배우고 의미를 찾고 그걸 통해서 자기의 매력으로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약간 뭐랄까 지혜도 있는 반면에 유희도 즐기는 사람이라서 뭔가 인생의 유머를 계속 간직해 두고 과거에 힘들었던 일도 그렇게 좀 유머러스하게 나만의 하나의 에피소드로 이렇게 간직하고 사는 약간 멋진 느낌의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런 사람인데 그럼 이제 연애 관계에서 로맨틱한 관계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외적인 매력이 뭔지 이런 거 연애 관계에서 나의 어떤 면이 다른 사람들을 끌어당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외적인 분위기. 약간 다크한 옷을 즐겨 입으시나? 생각보다 약간 연상의 매력을 가진 사람이네. 그러니까 여러분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 어딜 가나 저 언니 되게 멋있다. 포인트는 언니예요. 언니. 약간 연상의 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누나, 언니, 오빠, 선배. 일단 나보다 경험 자산이 많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진짜 나이가 어리다고 해도 저 사람은 뭔가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 하는 그런 분위기, 바이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성숙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른 여자, 어른 남자의 느낌. 근데 그게 괜히 나온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예전에 진짜 사랑을 제대로 해봤을 것 같아 하는 그런 바이브가 느껴진다고 해요. 겉으로 봤을 때는 그게 좀 절제되어 있는 데서 오는 묘한 그런 약간 섹시한 그런 느낌? 뭔지 아시나요? 제가 말을 너무 추상적으로 하나?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뭔가 절제되어 있는데 저 사람 뭔가 제대로 아는 사람 같아. 알고 싶어 막 하는 그런 바이브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뭔가 조교를 한다거나 어디서 선생님을 한다거나 하면은 짝사랑하는 그런 학생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겉모습은 그런데 정말로 이제 연애를 하거나 사랑을 했을 때 여러분들 매력이 어디서 오는지, 여러분들 어떤 사랑을 하는 타입인가요? 어떻게 사랑하는 타입인가? 와, 자, 봅시다. 어떻게 사랑하는 타입이야? 여러분들은 사랑한다면 네가 내 체면을 구기면 안 되지.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사랑을 할 때 상대가 내 체면, 내 얼굴을 살려줘야 되고 여러분들도 사랑을 했을 때 상대방의 체면을 세워주는 그런 식으로 애정 표현을 해요. 그래서 내 자존심 다치는 거 허락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뭔가 말 한마디를 해도 생각을 해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라면 저런 말 안 했을 텐데 하는 그런 의문을 많이 가지고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을 할 때도 나는 뭐 네가 나한테 이벤트를 해주고 꽃 선물해주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나한테 의리를 지키고 내 체면을 세워주는 거 적어도 사는 사람 앞에서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군이면은 서로를 지켜줘야지 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약간은 여러분들은 뭔가 짝을 만날 때 내 아군이 될 수 있냐 없냐 이거를 많이 보실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약간 그런 약간 퀸의 마인드 이렇게 가진 사람 느낌이거든요. 퀸의 마인드, 킹의 마인드. 약간 내 프라이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남자분이건 여자분이건. 그러다 보니까 뭔가 사람을 막 화끄는 그런 매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의 애인이 왜 여러분들을 놓지 못하고 여러분들을 포기를 못하고 여러분들 옆에 있는가 이런 질문으로 봤을 때 그냥 이게 뭔가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이 이유가 있어서 옆에 남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이 사람 옆을 지켜야 될 것 같아. 그냥 내가 설명을 너무 못한 것 같아. 죄송해요. 다시 생각을 다시 정리하고 말을 하면 상대는 여러분들을 존경해서 만나거든요. 이게 뭔가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꽂혀서 만나는데 그 꽂힌 그 포인트가 저 사람의 말과 행동을 내가 존경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에서 여러분들을 그 존경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 말이면 따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은 그 여러분들이 하는 생각, 가치관, 마인드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놓지 못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왜 이 질문을 받냐라고 물으면,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확 끌어당기는 힘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매력인데, 뭐, 단순히 뭐 섹시함이나 아니면 뭐 귀여움이나 아니면 내 특유의 뭐 사랑스러움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정말 케미라는 게 알 수 없이 그냥 딱 뭔가를 잡아두는 그런 건데 그게 어디서 오냐 이렇게 묻는 거거든요. 나는 어떤 힘이 있냐 사람을 이렇게 딱 잡아놓는데 그걸 묻는 건데 카드에서는 그냥 여러분들이 가진 생각이라고 나와요. 생각, 애티튜드, 가치관. 그러니까 상대방은 여러분들이 뭐 성적으로 끌려서 아니면 뭐 사랑스러워서 또는 당신 멋있어서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진 그 무형의 자산, 가치관, 생각 이런 것에 사로잡혀서 만난다는 거죠. 음,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짝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 사랑을 하면서 가장 불안해하는 게 뭐냐라고 물었을 때 그 사람들의 그 고질적인 불안함이 뭐냐면 나한테는 항상 이렇게 뭔가 딱 카리스마 있게 나를 잡아주는데 사실 이 사람의 진짜 사랑이 따로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서로 체면을 지켜주고 우리를 지키고 우리 아군처럼 딱 손을 잡고 이런 게 사랑이지라고 믿고 있는데 상대방은 사실 너의 진짜 내면에는 네가 정말 부드러워지고 그냥 모든 거를 다 내줄 수 있는 진짜 사랑이 따로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을 할 때 여러분들 사랑 방식이 이렇게 서로를 지켜주고 내 편이 되어주고 이런 방식일 수 있지만 내 짝한테 좀 안정감을 주려면 약간의 그 말랑말랑한 감정도 좀 오픈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그냥 네가 내 편을 지켜줄 것 같아서 내 편이 되어줄 것 같아서 만나는 게 아니라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해서 너랑 있는 게 행복해서 너랑 있으면 가슴이 뛰어서 옆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3번 분들은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게 잘 맞는지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사람 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3번 분들이 만나게 될 짝은 어떤 사람인가? 또 똑같은 결이 나왔어. 어머, 똑같아. 그러니까 본인 약간
신기하네. 여러분들이 만날 짝은 딱 여러분 같은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주는 너도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그 감각이 딱 느껴지면은 함께 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한테 너의 진짜 내면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따로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함은 가지고 있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만난 사람은 똑같아요. 일단 겉으로 봤을 때 매력이 있어요. 사람을 끄는 매력. 그리고 자존심도 강해요. 그 자존심 강한 게 여러분들한테는 이렇게 확 끌리는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을 할 거거든요. 저 사람은 자기 프라이드가 있구나. 궁금하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거라고 해요. 여러분들 그 짝을 만나면. 외모도 평균 이상. 일단 다 매력이 있는 분들이에요. 자, 그러면 두 분은 시너지. 찐사랑이네. 그래, 이 찐사랑은 그래, 서로의 체면을 세워주는 게 맞아. 여러분들이 막 약간 그 사랑하는 그런 방식을 약간 봤을 때 막 감정 표현하고 단 둘을 세계에서 막 마음 표현하고 이런 게 아니라 누군가 앞에 보여줬을 때 서로를 딱 지켜주는 그런 게 사랑 방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거 보면 꼭 로맨틱하다는 느낌은 잘 안 들잖아요. 전 개인적으로 로맨틱하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그렇더라도 그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짝의 그 시너지를 봤을 때는 생각보다 현실적인 것보다 정말 그 내면의 순정이 있어요. 순해. 너무 재밌는 관계다. 서로가 있을 때, 서로를 이렇게 키우는 마음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왜 부부들 보면은 남편 보고 막 큰아들이라고 그러고, 또 남자도 진짜 여자 사랑하면은 딸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두 분은 서로 만나면은 일단, 막 서로가 일단 이렇게 지켜주고, 자존심이 딱 서로 자존심도 지켜야 되고 막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 내면에는 저 사람을 진짜 그냥 이유 없이 사랑해. 저 사람이 가진 생각, 가치관 이런 게 나와 너무 통하기 때문에 이 뭐라고 하더라? 그 트윈 플레임이라고 하나? 그러니까 내 다른 일부를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서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진 자기 애가 상대한테도 통하는 거죠. 나는 나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하는데 어떻게 보면 내 짝도 나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사랑해. 약간 이런 그런 느낌인 걸. 너무 이해하고 그래서 서로 연민도 생기고 더 챙겨주고 싶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짝을 만나면 서로를 통해서 치유받고 또 내가 받지 못했던 내가 원했던 사랑을 이렇게 서로한테 베풀면서 다시 충만해지고 그러면서 힐링이 되는 관계다. 그래서 두 분이 너무 로맨틱하게 되게 재밌는 관계네요. 저도 나중에 번호를 뽑아볼 건데, 사실 1, 2, 3번 다 재밌게 나왔거든요. 이건 제 기준이지만, 어떤 번호가 나올지 궁금한데, 3번, 왠지 3번 나오면 되게 기대될 것 같아. 3번 분들은 진짜 나랑 비슷한 사람 만나서 이런 뭐 힐링이 되는, 치유가 되는 사랑을 하면 좋겠어요.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야. 이제 조언은 사실 제가 항상 마지막에 조언 카드를 뽑아봤는데 웃긴 게 뭐냐면 조언 카드가 여러분들 성격과 항상 일맥상통하는 카드가 나와가지고 이미 잘하고 계신 거를 내가 괜히 조언 카드로 뽑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조언 카드가 뭐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있지만 역시나 여러분들은 뭔가 사랑을 할 때 그 짝을 기다릴 때 짝을 찾을 때 사실 내가 찾아서 나오는 그런 짝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운명적으로 때가 되어야 오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알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짝이
결국에 나와 비슷한 사람, 나와 결을 같이 하는 사람, 나를 이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 잘 알 거란 말이죠. 근데 위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내 수많은 요소 중에 결핍에 공감해서 끌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짝이. 결핍이 아니라 그냥 같이 예를 들어 결핍 때문에 끌리면은 그 사람이 괜히 연민이 가고 궁금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는 짝이 아니고 여러분들 짝을 만나면 그냥 마치 원래 알던 사람처럼 되게 편안할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그런 그 혼란스러움만 좀 조심을 하면은 여러분들은 운명적으로 내 짝을 만난다. 그리고 운명적으로 그 사람 만났을 때 내 직관이 다 발동을 할 것이다. 저 사람인가 보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 것이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이제 딱히 뭐 걱정할 필요 없고 막 짝을 찾으려고 일부러 막 노력을 하고 그럴 필요도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면 우리 3부분들 리딩 또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다른 주제로 뵐게요. 조심히 들어가세요.